우크라이나 전운이 감돕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보내라 이런 명령을 내렸고요. 올해 지속된 이 두 나라 갈등 일촉즉발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국 국방연구원의 두진호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러시아 군 파병 명령을 푸틴 대통령이 내렸는데 이게 그 앞서서 이 지역의 두 공화국 이게 친러시아 지역인데 여기에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계산된 수순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시간으로 지난 22일 야간에 우크라이나의 동부 분리주의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독립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전개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와 체결한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에 관한 협정의 근거에서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평화 유지 활동을 이미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수일 내에 러시아의 평화 유지군이 돈바스에 진입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하지만 러시아 이런 조치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 의도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분석됩니다. 서방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상의 침공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사실 여기서 군사작전이 이게 펼쳐지는 것도 없고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푸틴 대통령이 평화유지군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떤 속내가 뭡니까 이게? 이제 푸틴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심에는 몇 가지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주 등장하고 있는 민스크 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 국경 지역이 안정이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민스크 협정에 대해서는 뒤에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림 병합 이후에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러시아는 돈바스 혹은 우크라이나는 일종의 러시아의 일부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발신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그리고 러시아와 나토 간 정상급 수준의 협상에 앞서서 러시아가 어떠한 이런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계획된 고도의 전략적 행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정적적인 결심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어떤 파병과 이런 침공의 이런 기준선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아마도 미국의 고심도 이렇게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그 민스크 협정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우크라이나 나라 그 자체도 참 저희들에게 생소한 국가입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아마도 지난 2004년에 발생한 오렌지 혁명 정도가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렌지 혁명하고 또 그 크림반도 그 병합한 거 이 정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크게 이제 1차 그리고 2차 사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차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 13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발생한 유로 마이단 시위 그리고 유로 마이단 시위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과 이로 인한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내전을 총칭하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유로 마이단 시위는 당시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경제 협력을 중단하자 이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입니다. 한편 마이단 시위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마이단 시위가 현재 크림 지역과 돈바스 지역에서 발생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크림 병합과 돈바스 지역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 이런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또 그 근본 이걸 1991년 그 구소련 해체 쪽으로 좀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탄생한 여러 신생 독립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러시아 역사는 BC 882년에 시작된 키예프 루시에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키예프 루시는 당시 드네프르강 인근에 거주하던 동슬라브 민족의 토착 이러한 그룹들이 통합되면서 성립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키예프 루시가 쇠퇴하면서 슬라브 공동체의 정치적 중심이 예. 이제 모스크바 공구로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주변국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예. 이 키예프 공국이 위협을 느끼고 1652년에 네. 러시아로의 자진 합병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 370년 가까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향권에 이렇게 예. 놓이게 된 것이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러시아의 주류 세력들이 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하나의 민족임을 주장하는 이러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구소련 해체 이후에 예. 러시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고자 했고요. 특히 2004년 오렌지 혁명을 통해서 집권했던 유시엔코 전 대통령은 이제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을 천명하면서 예. 러시아와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1783년부터 크림 지역이 주둔하고 있는 흑해 함대의 철수가 불가피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토의 군대가 이제 러시아 앞마당까지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친서방화를 방해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원인이 이제 방금 말씀한 역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동생으로 여긴다, 형제로 여긴다 이런 인식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7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했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하나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주류 세력들의 생각인 것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식 제국주의 증후군의 발현일 뿐이라는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임계점까지 왔다, 전쟁이 임박했다, 일촉즉발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내일이죠. 24일에 이제 미러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관회의가 있고요. 네네. 또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중재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도 합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화의 전제 조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경우라는 이제 이러한 유동적인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현재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의 침공 여부는 모호하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을 통한 사태 해결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뭐 이번에 전격적인 평화유지군 파병 결정이죠. 그러니까 뭐 침공하라까지는 아직 뭐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푸틴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뭐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바스에 대한 전격적인 독립 승인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에 대해서 일종의 전략적 우위를 안고 앞으로 서방과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난 12월에 미국에 제시한 안전보장 요구안에 이 돈바스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해 줄 것을 이미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러시아의 요구를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한 것이고요. 러시아는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이 이제 거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 대신 이 돈바스 지역의 독립 승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사실은 계속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현 대통령 그 코미디언 출신 아닙니까? 현 정권은 어쨌든 나토에 가입해야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근데 바이든 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굳이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 이거를 이 자체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기에도 미국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지아라는 이런 국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이제 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에 어떤 제기됐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할 것이고 또 2014년 그러니까 제1차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러시아의 크림 병합 당시에 미국이 사실은 경제 제재 외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상황 때문에 국제사회가 좀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테러 제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014년 크림 병합 이후에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 약 한 28개 정도 국가들이 이미 하는 게 있잖아요. 테러 제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점이 있는 것이죠. 러시아도 서방도 지난 9년간 이러한 제재의 학습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개될 테러 경제 제재 효과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지 그러한 질적 양적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돈바스 독립 승인 이후에 이제 러시아의 주가가 10% 이상 빠지고 있고 또 루블화의 평가 절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당분간 러시아 경제의 충격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스관도 지금 네네 독일이 어제로 하면 이제 노드스트림 2 사업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수출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교민들이 적지 않게 살지 않았습니까? 많이 빠져나오신 것 같은데 여전히 한 뭐 수십 명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체 한 500여 명 정도 우리 교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450여 명 정도를 이미 이제 철수를 완료한 상태고 50여 명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현재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돼야 하며 평화적 사태 해결 노력에 이미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또 그 여전히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0명에 대해서도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들이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지역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해서 철수도 돕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아쉽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러시아는 그간 신북방 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에 있어서 참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극한 경쟁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러 관계의 조정도 불가피해 보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모멘텀 약화도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의 두진호 박사의 얘기 들었습니다.